오늘은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평소에는 쉽게 꺼내기 힘든 깊은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 보려 합니다. 바로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제 말을 듣고 계시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불편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 교육을 받고 과학을 신봉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이 점지한 복이나 타고난 운명 같은 이야기는 미신이나 상술로 들릴 수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된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뼈 빠지게 노력하면 언젠가 운명도 바뀔 수 있어. 좋은 집과 좋은 차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거야. 잠시만요. 그렇게 단정 짓기 전에 제 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특별히 노력하지도 않고 머리가 뛰어나지도 않으며 학벌도 평범한데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잘 풀리는 사람 말입니다. 넘어져도 금세 털고 일어나 몇 년 뒤에는 또 성공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 조심조심 살고 개처럼 일하며 온 힘을 쏟아부었는데 남는 건 망가진 몸뿐이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잃거나 눈앞까지 왔던 기회가 이유 없이 사라져버린 적 없으신가요? 그때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요. 그건 운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건 결코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물리의 영역이자 에너지의 흐름이며 수천 년 전 조상들이 이미 기록해둔 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찮게 여겨 잊어버린 지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세포와 검사 수치만 봅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내면의 정신과 기운, 육신 아래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에너지의 움직임을 봅니다. 흔히 말하는 복 있는 팔자는 서양식 검사나 영상 촬영, 어떤 기계로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양의 흐름을 아는 사람의 눈에는 토끼 머리 위의 사자뿔처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나는 이 숨겨진 진실을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특별한 15가지 기운의 징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15가지 중 단 3가지만이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생활이 막막해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반전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복의 기운이 몸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운을 바꿀 판이 깔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도 도와주고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15가지는 누구나 가진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이 기운이 없으면 그 복은 결국 허상입니다. 마땅하지 않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 돈은 지켜지지 않고 병원비나 생계비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거울을 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선택한 복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주어진 판 안에서 애쓰는 사람인가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요소입니다. 나는 이것을 시선의 신기가 깃들어 있는가라고 부릅니다. 신기란 무엇일까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눈을 크게 뜨고 힘을 주면 기세 있어 보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공격적이면 그게 기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매우 얕은 단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귀한 사람의 눈빛은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거두어 드립니다. 호랑이를 떠올려 보세요. 사냥 직전의 눈빛이 과연 사납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서울에서 수많은 자산가와 여의도에서 한 발 물러난 큰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결코 상대를 꿰뚫 듯 들이대지 않습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직선적인 눈이 아닙니다. 그 눈빛은 오래된 우물처럼 깊고 차분합니다. 마주 앉아 있으면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기운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안으로 단단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밖으로 새지 않고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한나라의 금고문이 굳게 닫혀 있어 안에 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반대로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시선이 밖으로 새며 잠을 잘 때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사람은 중심이 떠 있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기운도 흔들리고 기운이 흔들리면 재물도 흩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많아도 결국 다 흘려보내게 됩니다.
빠져나가는 구멍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목소리입니다. 이것만큼 속일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소리는 낮고 깊어야 하며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뚫고 나오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옛말에 참된 사람은 발끝에서 숨을 쉬고 보통 사람은 목에서 숨을 쉰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말소리는 목구멍에서 억지로 밀어내듯 나와 날카롭고 급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는 마음의 불이 과도하게 강하고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오래 버티기 어렵고 형편도 따라주기 힘듭니다. 반면 기운이 충만한 사람의 목소리는 아랫배에서 올라오고 때로는 발 뒤꿈치에서 울려나오는 듯 묵직합니다. 크게 내지 않아도 방 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니,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리는 내면의 기운이 단단하다는 신호이며 생각이 명확하고 판단이 빠릅니다. 중요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말이 떨리고 마음이 흩어지는 사람이 과연 재물을 이루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기준은 귀입니다. 흔히 귀가 크면 복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크기만으로 판단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두께와 색입니다. 귀를 직접 만져보세요. 종이처럼 얇고 힘없이 눌린다면 타고난 기운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단력이 부족하고 주변 말에 쉽게 휩쓸리며 거래나 사업에서도 속기 쉽습니다. 반대로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의 귀는 위쪽이 두툼하고 살이 차 있으며 만지면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색도 얼굴보다 맑고 밝습니다. 귀는 타고난 바탕이 드러나는 자리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기본 자산과 같습니다. 이 바탕이 튼튼해야 세상에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손발의 온기입니다. 손발이 따뜻하다는 것은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양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결정적 신호입니다. 요즘 여성 중 9분 중 8분은 손발이 차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양기가 음으로 새우며들지 못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손발은 인체에서 가장 끝에 있어 양기가 도달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사계절 내내 따뜻하다면 그 사람의 심장이 강력하게 박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은 임금에 비유되는 장기입니다. 왕이 기운차야 백성이 제 역할을 합니다. 나는 현장에서 수많은 부유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일부는 나이 들었는데도 악수하면 손이 얼음장처럼 차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흐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생명을 갉아먹으며 돈을 번 경우가 많습니다. 양기가 빠져나가고 머릿속은 계산과 걱정만 가득합니다. 반면 진짜 큰일을 해내는 사람은 악수만 해도 따뜻한 기운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양기의 흐름입니다. 마음이 맑고 바르며 결단력이 있어 재물도 그 기운을 따라 모입니다. 다섯 번째는 잠드는 능력, 즉 수면력입니다. 수면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약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잠을 줄이며 일하면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팔아 일시적 성과를 얻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입니다. 진정한 천복의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집니다. 누우면 곧바로 깊은 잠에 드는 능력입니다. 회사 위기나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어도 이불 덮는 순간 잠에 빠집니다. 이는 마음과 신장의 기운이 서로 교류하는 심신상교의 경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력이 단단하고 육체에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잘 자는 사람은 혼이 안정되어 다음 날 눈빛이 또렷하고 판단이 날카롭습니다. 반대로 뒤척이며 한숨만 쉬는 사람은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몸은 독소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 얼굴에 복이 들어올 리 없습니다. 복은 평온한 얼굴을 찾아오지 찡그린 얼굴을 반기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코끝의 형태입니다. 코끝은 단순한 얼굴 일부가 아니라 재물의 창고이자 운의 출입구입니다. 코가 크면 부자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코끝에 살이 풍부하고 둥글게 솟아 있어야 합니다. 돼지 담낭처럼 두둥실해야 재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동양학에서는 코를 비위와 연결합니다. 비위는 소화력과 흡수력, 즉 외부의 돈과 기회를 내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코끝에 살이 붙어 있어야 재물이 머무를 공간이 생깁니다.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면 돈이 들어와도 빠져나갑니다. 성격도 호탕하지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진짜 큰 부자는 입도 닫히고 코도 닫힙니다. 보이지 않게, 드러내지 않게, 재물도 보여주지 않을 때 오래 머무릅니다. 7번째는 등판의 두께입니다. 등이 두툼하다는 것은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가를 가르는 상징입니다. 요즘 미의 기준은 등이 얇고 날렵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다릅니다. 등이 너무 얇으면 복을 담을 그릇이 작고 운을 지탱할 뿌리가 약하다고 봅니다. 옛사람들은 호랑이 등 곰 허리를 가진 사람을 큰 인물이 될 상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등의 중심인 척추를 타고 흐르는 기운은 몸 전체 양기의 바다이자 가장 강한 생명의 줄기입니다. 등을 만졌을 때 살이 넉넉하고 단단한 사람은 기운이 넘치고 버티는 힘이 강합니다. 반대로 어깨가 좁고 등이 얇은 사람에게 가족과 사업의 무게가 덮치면 견딜 수 있을까요? 한 번의 충격에도 주저앉습니다. 등판이 든든한 사람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전생 공덕이 뒷모습으로 드러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특히 중년 이후 인생 전환점이 크게 옵니다. 8번째는 입꼬리의 방향입니다. 입꼬리는 노년의 운세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입꼬리가 내려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래로 축 처진 입은 마음에 눌린 감정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은 불만이 많고 세상과 사람을 탓하며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한숨과 부정으로 가득합니다. 입은 재물과 말의 문인데 한숨과 푸념을 내뱉으면 재물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웃지 않아도 입꼬리가 은은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초승달처럼 부드럽게요. 우리는 그런 입을 달을 품은 잎이라 부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낙천적이고 세상을 밝게 봅니다. 한의학에서는 입이 비장의 기운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입꼬리가 위로 향하면 기운도 상승세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듣는 이를 편안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 인연이 곧 재물 인연입니다. 웃는 얼굴에 누가 등을 돌리겠습니까? 반대로 늘 찡그린 얼굴은 복을 스스로 밀어냅니다.